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오늘 몸이 정말 좋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솔직히 두산로보틱스를 오랫동안 보유를 해왔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요. 조금 올라가나 싶으면 다시 조정을 받고 이번엔 정말 갈 수 있을까 싶으면 또다시 조정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어 왔어요. 다만 이런 과정은 어떤 주식이건 항상 똑같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를테면 ABA바이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대박과도 같은 주식들이요. 처음부터 급등을 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죠. 누군가는 이 주식이 끝났다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끝났는지, 올라갈 이유가 없는지. 오늘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을 확인하시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난 다음에요.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15만원 이상 가는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두산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다면요. 주가가 15만원까지 가게 되는 근거를 꼭 확인해야겠죠. 그냥 무작정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구나, 횡보하는구나, 조정 나오는구나, 이게 아니라 왜 15만원 가는지를 알고 있으면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이 주식을 보유할 근거가 명확해지고 두렵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벌써 미래가 보입니다. 먼 미래에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요 20만원 이상 올라가면서요 문득 한 번씩 저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야, 상남이라는 그 사람 두산로보틱스 이렇게까지 내다봤구나 하면서요. 분명히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수익을 주면서요.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저를 떠올리게 되리라 생각해요. 서론이 조금은 길었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랜 구독자분들은 제 목 상태만 들어도 상당히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하실 텐데, 자, 힘내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간단해요. 두산로보틱스가 지금까지 상승이 나올 때마다 보였던 이슈가 뭐였죠? 지금 표시해드리는 초록색 구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때는 왜 올랐어요? 상장이 되니까 처음 상장이 된 주식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었죠. 이때 당시에는 신규 상장에 대한 관심도 꽤나 높았고요. 여기에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성장하는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함께 오버랩이 되면서요.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사실상 유동성 증가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구체적인 실적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요. 실적이 아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표시해드리는 화면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초록색 구간, 여기 어때요? 이때 왜 급등 나왔죠? 두산 밥캣과의 흡수합병 내용이었죠. 그럼 우리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흡수합병이 되면 두산로보틱스의 실적이 직접적으로 확대가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다만 북미의 고객사 확보와 기존의 두산밥켓의 영업망, 여기에 대한 시너지가 기대가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처음 신규 상장에 대한 내용과 합병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어떤 게 보이나요?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실적이 확대됐다, 실적이 본격적인 흑자 전환 사이클 탔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회사가 앞으로 경쟁력이 확대가 될 거다. 왜? 두산로보틱스가 타깃하고 있는 시장은 AI 로봇이기 때문이죠. 산업은 어차피 성장할 거라는 걸 개나 소나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성장한다고 하는데 안 하니까 지금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실망 매물 이제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어떤 변화일까요? 저는 솔직히 이 내용을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드디어 우리 두산로보틱스 주주분들이 수익을 내는 순간이 오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 계속 뒤집어 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성장성이 중요하다.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시면요. 로봇향의 블랙웰 AR 칩 매출이 크게 확대가 됐어요. 그 말은 인공지능이 더 이상 챗 GPT나 이런 생성형 AI가 아니라 로봇 쪽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의 초입 구간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2달 전이었을 거예요. 유럽의 제조 국가들이요. 로봇을 얼마나 발주를 하고 있는지, 또 로봇의 매출 비중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자동차 제조업이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말씀까지 드렸죠. 북미 시장도 이제 타겟에 들어가는 건데요. 실제로 제조업이 이만큼 로봇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흐름이 나타납니다. 로봇 발주량이 늘어나는 흐름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예요? 두산로보틱스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시장이 성장한다는 내용이 두산 로보틱스 주가 상승에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저는 정말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미칠 것 같습니다. 뭐 실적 때문에 못 간다?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아니 그분들은 뭐 당연히 속상하셔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2분기 실적 개박살 났잖아요. 실적 나오기 전날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나요? 실적 발표 바로 전날에 실적 안 좋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도 주가는 절대 안 빠질 거라 그랬죠. 안 빠졌잖아요.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린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안 빠지고 이 내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AI 로봇 시장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주가가 앞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그 내용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로봇향 블랙웰 칩의 수요 확대, 매출 확대를 말씀드린 거고요. 고도의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 국제 포장 박람회 일정을 앞두고 있을 때요. 우리 어떤 선택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막 주변에서 손절하라 그러고 이거 못 간다 그러고 뭐 세워라 내워라 언젠가 가겠지 이런 마인드 안 됩니다. 왜 올라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상 초반과 지금까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철강과 조선, 반도체, 자동차 중요한 핵심 제조 산업들이요. 공장의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공장이 자동화입니다. 말 그대로. 로봇이 도입이 되고 있죠. 단순한 반복 작업을 대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숙련된 기술자 인력의 감소로 인해서요. AI 로봇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관련 주식들이 앞으로는 시장의 매력도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트리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트리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2차 전지를 끌어올렸을 때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죠. 2차 전지 관련 법안의 내용도 그렇고 또 리튬 가격의 폭등도 그렇고 뭐 이를테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원전 어때요? 미국과 한국의 이런 원전 정책에 따른 내용과 또 관련 기업들의 발표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경쟁사들 뭐 유니버셜 로봇부터 일본의 화나까지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다 같이 실적 안 나오고 있어요. 실적 안 나오지만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투자합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로봇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칩 로봇에 적용이 될 거다. 그런데 왜 이걸 안 보고 방구석에서 키보드 두들기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들이 흔들릴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높아심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방송도 보시면서 제가 매수하자 그럴 때 매도하자 그럴 때 이 타점을 꼭 받아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근거 없는 말들이 아니라 이런 업황의 상황과 정책의 영향과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적인 분석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판단을 해서 얘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거를 매일같이 우리가 또 함께 힘을 내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매수해놨다면 기다리세요. 지금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다면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야, 결국은 엔비디아가 말했던 대로 로봇이 대박이 났네. 결국은 로봇의 수요가 확대되고 관련 기업들이 지금까지 투자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네 라고 하면서 말이죠. 꼭 남기세요. 7371 7454 여기로 두산 로보 이렇게 남기면 저는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결국 두산 로보틱스로 수익을 내고 싶은 이유는요. 수익을 내서 뭔가를 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죠? 뭐 각자가 꼭 이루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문자 남겨야 됩니다. 그걸 위해선 방송 매일같이 챙겨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는 다른 그 어디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던 내용 열심히 준비한 거 보여드릴 건데요. 좋아요와 댓글 꼭 잊지 마시고 이 내용 기억하세요. 영상 중간에 끄고 나가면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앞서서 이 AI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이 시장을 위해서 지금 두산이 뭘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 일단 기본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4등입니다. 뭐 동네 구멍가게다 뭐 유령 회사다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제발 하지 말라 그래요. 정말로요. 4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4등이에요. 여러분 지금 로봇 회사 만들어서 세계 점유율 4등 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심지어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요. 단순한 반복 작업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조 현장에 적합한 AI 로봇 솔루션이 필요해요. 현장에서 필요한 로봇의 기술, 움직임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조 현장에서 적합한 로봇을 설치하기 위해선 AI 솔루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사령관으로 임명된 대표이사가 말을 했죠. 우리 매출의 중심은 이제부터 협동 로봇이 아니다. 우리 매출의 중심은 앞으로 AI 솔루션이 될 거다. AI 솔루션이 될 거라 했잖아요. 매출 비중이 9%인데 이걸 49%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랬어요.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협동 로봇만 팔아선 성장성 안 나오기 때문에 마진율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액추에이터나 이런 것들 국산 부품화 아직까지 좀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진이, 그러니까 원가가 좀 많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을 AI 솔루션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은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매출이 났을 때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1,000만 원 팔았을 때 400만 원 남는 게 좋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근데 이 차이가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요. 협동 로봇 지금 가장 저렴한 거,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거 P 시리즈 적용했을 때 매출 단가가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원가 얼마입니까? 원가 이거 지금 10%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AI 솔루션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 판매 단가가 1억 이상 늘어납니다. 1억. 다 남는 거예요. 협동 로봇의 판매 단가에 솔루션, 고부가치 가치를 1억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이 중요한 거고. 그럼 얼만큼 연구 개발을 해야겠어요. 그냥 남들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로봇을 만들면 의미 없겠죠. 그래서 두산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시너지, 여기도 집중을 해야 돼요. 두산, 엔비디아 CC에 독점 공급하고 있죠.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접근성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두산이 최근에 어떤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모르는 분들 많아요. 두산그룹이요, 피지컬 AI라고 하는 조직을 신설했어요. 피지컬 AI, 파이랩이라고 약칭으로 말하죠. 파이랩은 로봇, 건설기계, 발전기기, 지능화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요. 두산이 여기에 집중한다니까요. 지능화 투자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수준의 의사결정을 가진 로봇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걸 바로 두산 로보틱스 주력 제품에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두산 퓨어셀은 공장 자동화가 95% 이상 됐죠. 근로자가 없습니다. 제 기업 탐방도 다녀왔어요. 아니 공장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전부 다 로봇이 만들고 자동화된 기계들이 다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확대하고 있죠. 제품 총 생산 캐파도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이 아니다. 고도의 인지 판단을 바탕으로 숙련된 근로자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한다라는 게 AI 로봇의 핵심이에요.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런 제품의 경쟁력을 통해서요, 두산 밥켓의 해외시장의 영업망 이것까지 활용한다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 주가 눌려있는 거 순식간에 급등하겠죠. 제가 미래를 한번 예언할까요? 기사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본격적인 계열사의 수혜가 시작되었다. 이미 두산을 준비해 오고 있었다. 이런 내용 무조건 나옵니다. 물론 전체적인 주가의 리레이팅은 엔비디아의 이슈가 중요하겠죠. 로봇이 얼마나 시장에서 상업화가 되는지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두산 로보틱스 조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올라갈 이유밖에 없다. 실적이 박살나도 안 빠진다. 왜?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반에서 꼴찌하는데 오늘도 꼴찌했다고 뭐 거기에 대해서 실망할 거 있습니까? 아니, 매번 꼴찌만 하는데 뭘 실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꼴등하던 놈이요, 어느 순간부터 나 이제부터 좀 공부 좀 해볼게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처음엔 기대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빠진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는데 막 주변에서 간섭해요. 야, 놀러 가자 이러면서. 뭐 학창 시절에는 뭐 각자가 또 좋아하는 놀이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최근에 있었던 관세 정책인 거예요. 미국 중심의 제조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 관세 때리겠다는 거예요. 뭐 심하면 뭐 50%, 뭐 중국 같은 경우는 100% 이상 때리고 200% 때리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나 열심히 로봇 투자도 하고 싶은데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로봇을 투자하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연이 된 거죠. 근데 관세 정책 해소됐죠. 투명해졌죠. 어떻게 될지. 그럼 앞으로는 뭐가 남았어요?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요. 인건비 높다니까요. 북미, 유럽. 근데 어차피 인건비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기업이 오너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인건비가 너무 비싼데 일도 안 해. 연차도 줘야 돼. 성과급도 줘야 돼. 초과 근무하면은 따로 수당도 줘야 돼. 이런 게 뭐가 의미 있어요? 연차, 성과급 그런 거 없죠. 유지보수만 잘하면 되는데. 똑같은 비용이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로봇이죠. 그리고 로봇이 상용화되고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이 가능해지면 로봇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할 겁니다. 본격적인 상업화가 되면 이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전략이 된다는 거예요. 로봇을 도입하는 게요. 그럼 앞으로 이 시장은 성장하겠죠. 우리 주가 올라가겠죠.
지금 매수해놔야겠죠. 나중에 올라가면 뭐 지금 뭐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뭐 현대로테, 뭐 에이베이 바이오, 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처럼요. 주가가 걷잡을 수 없이 급등을 하게 될 겁니다. 최고가 당연히 상장이 되면서 만들었던 최고가는 당연히 뚫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 당시의 최고가 124,500원인데요. 당시에 만들었던 기대감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지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나요, 여러분? 더 구체적이죠. 국가별, 기업별, 산업별 흐름이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로봇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은 기업도 그렇고요, 시장도 그렇고 성숙기가 아니라 성장기에 놓여져 있으니까요.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에서요. 주력 제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얼만큼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얼마나 매출이 확대가 될 수 있을까? 시장을 점유하는 그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유니버셜 로봇의 시장 점유율 36%죠. 일본의 화낙 7%죠. 대만의 테크맨 6%죠. 두산 로보틱스 5%입니다. 즉 1등이라고 하는 치킨 싸움은 맞아요. 유니버셜 로봇 솔직히 이건 우리가 아직까진 좀 먼 미래 이야기예요. 다만 일본의 화낙이나 뭐 대만의 테크맨 얘네들 정도는 우리가 제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어떤 타이틀이 나올 수 있겠어요? 글로벌 AI 로봇 시장 점유율 2등 두산 로보틱스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점유율 자체가 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맞나요, 여러분?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 영상 여러분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누르시고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요. 그냥 지켜만 봐서는 안 되겠죠. 저와 함께 매수하고 매도합시다. 지금 뭐 다 올라가고 있는 한미반도체, 뭐 현대로템, 두산 에너빌리티, 뭐 에이베이 바이오 이런 것들 제가 이미 최저점에서 방송 늘 해왔어요. 근데 그 주식들 제가 최저점에서 방송할 때요. 어땠을까요, 반응?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올라갈 주식이냐 뾰족한 말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를 따라오셨던 분들은요. 눈앞에서 수익금을 챙기셨죠. 두산 로보틱스 역시 그 흐름이 시작이 될 겁니다. 안 될 것 같다고 시도도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 변화, 남들보다 먼저 캐치해서 빠르게 먼저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주식은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을 제가 잡아드립니다. 여러분 저만 따라오시면 되고 내일부터 저랑 함께 두산 로보틱스 매매 바로 들어갑시다. 7371 7454 여기로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남기시고요. 우리 영상 보신 분들 우리 상담이 주식TV 구독했을 때 보내드리는 이 단체 문자가요. 여러분께 어떤 혜택이 또 되는지 어떤 신익이 있는지 핵심 설명 한번 드리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총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익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수익을 내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정말 바라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요. 나는 자녀 학자금, 은퇴 설계자금,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상남이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지금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는 기준으로요. 12,700명 분들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요. 문득 제가 분명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요.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는데요. 제 휴대폰 번호로요. 종목명을 남기면 돼요. 에이베이 바이오를요. 2025년 1월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구독자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벌었어요. 라고 말이죠. 2025년 1월 21일에 ABL 바이오를 방송했을 때는요. 주가가 바로 32,500원이었거든요. 매수 신호가 뜨면서요. 저도 매수를 하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하자라고 단체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요. 그때 제 영상을 보시고요. 문자를 남기셨던 그 구독자분이요. 수익금으로 가족과 올 여름은 꼭 해외여행을 갈 거라고 하시던 희망찬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한데요. 3만원 하던 주식이요. 이 ABL 바이오가요. 맞아요. 84,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매도화 사표가 뜰 때도요. 저는 매도하자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맞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요. 저를 통해서 수익이 나시는 거예요. 그 수익은 각자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수익금이 얼마인지 보다는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를테면요. 저는 매년 기부를 하는데요. 이 기부를 통해서요. 누군가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년치 연봉이 될지 몰라도요.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기부하는 이 금액들이요. 누군가에게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텐데요. 적어도 이 기부금을 통해서요. 단 한 명의 분이라도 더 밝은 미래를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하면 제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요. 한번 댓글로 남겨볼까요? 이를테면요. 수익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댓글로 남기시면서요. 말로도 소리 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고요. 글로 작성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요. 더욱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요. 강하게 추진하고요.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요.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 볼까요? 저랑 함께 돈 한번 벌어 볼까요?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영상을 구독하고 제게 010-7371-7454 여기로요. 지금 시청하시는 종목의 종목명을 남겨볼게요. 꼭 남기세요.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면요. 삼성전자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 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만큼이나요. 저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이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저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독자가 12,704분 이렇게 계신데요. 보시면은 처음에는요. 1,800명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늘어나면서요. 저는 단순히 구독자가 늘어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로 인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요. 제 삶이 더욱 풍성해지더라고요. 현재 시청하시던 종목을요. 이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남은 분석의 내용도 여러분께 유익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요. 우리의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서요. 남은 영상도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두산 로보틱스 9월달에 국제 포장 박람회 일정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이 내용은 제가 지난 방송까지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를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주가가 올라가는 근본적인 핵심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올라가려면 타겟하고 있는 AI 로봇 시장이 성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요.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이 확보가 되면서요. 앞으로는 성장하고 있는 이 시장 안에서요. 두산 로보틱스가 매출이 확대될 거다. 그 가능성만 열려 있으면 돼요. 또 이 말씀 드리면 어디선가 또 뜬금없이 나옵니다. 실적 이렇게 개박살나고 있는데 또 반복되죠. 미치겠습니다. 매일같이 말하는데도 매일같이 그런 질문들을 또 종토방 가서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흔들리지 않죠. 실적을 바라보는 시기는 성숙기에 들어간 기업들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1분기 실적 얼마다, 2분기 실적 얼마다,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얼마 늘었다, 매출 비중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 그거 따질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장성에 주목하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에 주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두산 자체의 피지컬 AI에 대한 내용 말씀을 드렸고 또 엔비디아 이슈 2분기 실적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로봇향 블랙웰 칩의 수요가 확대되는 거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경쟁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미기업 원엑시알 인수를 해서 처음으로 공식 일정을 가지는 이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 포장 박람회 많은 관계자들이 와서요. 내용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번 독일 미네네에서 열렸던 2025년 오토메티카 일정도요. 시작되면서 주가가 올랐죠. 보통은 일정이 시작되면 주가가 재료 소멸이라고 하면서요. 하락하기 마련인데도요. 주가는 올랐어요. 이번에도 9월 말에 열리게 되는 국제 포장 박람회 주가를 상승시키게 될 것이고 그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매수를 해놨다가 한 번씩 비중 축소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장기적인 비중 60% 깔고 가고요. 단기적인 비중 20%에서 30% 깔고 가는 거예요. 장기적인 비중은 그냥 묶고 가는 겁니다. 20%에서 30%는 이런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서 저점 매수하고 매도하고
단기 수익을 챙기는 거죠. 나머지 10%는 현금이다 생각하고 현금도 종목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두는 겁니다. 유사시에 활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두산로보틱스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어제 바로 말씀드렸었죠. 12만원에서 13만원이다. 이 가격에서 1차 매도 한번 할 거고요. 매도하고 나오면 발생하는 그 수익금 다시 한번 우리 조정 장세에서 또 저점을 잡을 거예요. 두산로보틱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